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딱히 인상이 강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 말이에요.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주변에 존중을 한 몸에 받죠. 반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늘 먼저 배려하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볼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마음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만만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천 번 스스로에게 물었을지도 모르는 그 질문, 오늘 제가 대신 답해 드릴게요. 당신의 친절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오늘은 저와 차 한잔 마시면서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보시죠.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 불편해할까봐 먼저 양보하고 내 기분보다 상대의 표정을 먼저 살피는 데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괜찮은데 돌아서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인 게 아니라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존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타고난 성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 존중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의 반사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차이는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년 차 직장인 지영 씨는 회사에서 참 좋은 사람으로 통합니다. 후배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지영 씨의 말보다 같은 팀 지혜 씨의 말을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때 지영 씨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 생각이라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자신을 낮추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면 겸손이지만 반복되면 다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말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괜찮다. 이 사람은 자기 말에 확신이 없다. 반면 지혜 씨는 담백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하지도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지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도 다릅니다. 지영 씨는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요 라고 말하지만 지혜 씨는 감사합니다. 신경 쓴 부분을 알아봐 주셔서 기쁘네요 라고 말합니다. 지영 씨는 겸손하려 했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서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저 사람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가볍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결국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 나에 대한 할인된 기준이 됩니다. 진짜 겸손은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길 때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싸우거나 피하거나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는 폰 반응입니다. 수능 반응이라고도 하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화가 난 상대를 달래고 기쁘게 하면서 상황을 무마하는 것.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배운 생존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지금까지 반복된다는 겁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선을 넘는 말을 들어도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넘기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별거 아니겠지라며 자신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억울함만 조용히 쌓입니다.
이런 반응 뒤에는 오랫동안 자리 잡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안 된다.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진다. 이 믿음들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나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좋은 사람이면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지현 씨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를 단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납품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수정 요청이 와도 네, 해볼게요. 라고 답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지현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친절했던 게 아니라 나를 지우고 있었구나. 그 이후 지현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예스 대신 조건부 예스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일정상 어렵습니다. 대신 이 시간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지금은 내가 좀 지쳐서 어렵고 내일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더 명확하게 반응했고 이전보다 더 정중해졌습니다. 지현 씨가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세웠을 때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나를 존중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원에 울타리가 없으면 누구나 밟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울타리는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 이 안내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나의 존재를 흐리게 만들고 건강한 거절은 나의 가치를 또렷하게 세워줍니다. 노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예스만이 진짜 무게를 갖기 때문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울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맞춰야 안전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려 하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익숙했던 신발을 벗고 새 신발을 갈아 신는 것처럼요. 지금 당신은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낯섦까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3가지 작은 연습입니다. 첫째, 내 가치를 깎는 셀프 할인 멈추기. 입버릇처럼 나오는 제가 부족해서요. 저 같은 게 뭘? 이라는 말을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도움 주셔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나를 정가로 대할 때 타인도 그 기준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둘째, 내 안의 불편함 신호 알아차리기. 상대의 반응을 보느라 내 감정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살짝 불편해졌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 조금 불편한데. 이 작은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 나는 자동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부드럽지만 분명한 거절의 근육 키우기. 거절이 어렵다면 조건부 예스나 시간 벌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은 일정상 어렵고 이 시간 이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전부는 어렵고 여기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 작은 표현이 타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만들어줍니다. 저절로 존중받는 사람들의 비결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는 괜찮지 않은 사람인가?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나를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를 멈추거나 불편한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미 충분히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더 편안하고 단단해지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정원, 이너 코칭이었습니다.